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4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3,338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이 22명, 해외 유입이 23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88명으로 늘었습니다. 교회에서 정규 예배가 아닌 소규모 모임이나 단체 식사가 금지되고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책임자와 이용자 모두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교회에 대해선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일 6만 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젊은 층 중심의 무증상 감염이 많아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파우치 미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무너졌다며 환자가 급등하는 주에선 봉쇄 조치 재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사고 사진을 보내면 인공지능이 예상 수리비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서비스가 개발됐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인데 보험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과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해외 유입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45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3,338명, 사망자는 1명 늘어난 28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절반이 넘는 23명이 해외 유입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입국자 검역 과정 확진자는 4명이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22명으로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7명, 대전 7명을 비롯해 경기와 광주 각각 3명씩, 전남에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46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2,065명에 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국민적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유입 위험이 커진 국가에 대해선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는 교회에서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며 국민 안전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교회에서 정규 예배가 아닌 소규모 대면 모임과 단체 식사가 금지됩니다. 각 교회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중심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강화된 교회 방역 수칙을 마련해 오늘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새 방역 수칙에 따라 정규 예배 외에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소모임과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며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증상 유무를 확인해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책임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교회는 시설 이용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얼마나 감염됐는지 알아본 항체 검사에서 1명만 항체가 확인됐습니다. 중간 발표라 대표성이 부족하고 조사가 더 진행돼야 하지만 일단 국민 면역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국민 대상 항체 검사는 지난달 시작됐습니다. 4월부터 국민건강 영양조사로 확보한 혈청 잔여분과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에 온 환자 혈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만 항체가 생긴 걸 확인했습니다. 3천여 명 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중화 항체 보유자가 1명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치화하면 0.03%, 매우 적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는
최종 모두 음성, 서남권의 의료기관에 내원했던 환자 중 1,500건에 대한 검사에서는 한 건이 최종 중화항체 양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 뒤 평균 10일에서 14일 정도 지나면 항체가 형성됩니다. 13,000여 명까지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 3,000여 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조사됐는데 항체 보유자가 한 명뿐이었던 건 다소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표본이 작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또 중화항체조차도 형성이 안 됐거나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 정도 수준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일단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면역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여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숨어져 있는 감염자 숫자도 적을 뿐더러 전반적인 항체 형성 정도가 적으니까 앞으로 걸릴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빠른 진단과 치료,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도 말합니다. 방역당국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2달 단위로 국민건강 영양조사 검체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는 대구 경북 지역 3,300명에 대한 항체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이 내일 전국 426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한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을 내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 소독과 발열 검사를 해야 하고 시험을 볼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자가 격리하고 있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인사처는 강화한 방역 대책에 따라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예년에 25명에서 30명 수준에서 20명 이하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600여 개였던 고사 실수는 9,5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시험은 4,9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18만 5천여 명의 지원에 37.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시험 등을 위해서 1,936억 원의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보지원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추가 경정 예산 집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수행기관 지정과 공고기관을 대폭 줄여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일본에 물폭탄을 쏟아부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나라도 장마권에 들면서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한 달 동안 쏟아지며 중국 남부를 물에 잠기게 한 장맛비. 일본 규슈도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국부터 일본까지 길게 이어진 장마전선에서 비구름이 강력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남해 먼바다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돼 다음 주까지 주기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밤 사이에는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2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습니다. 남해안 부근을 지나는 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 다음 주 초반에도 남해안에 그리고 주말부터는 사나흘 정도 내륙 곳곳에 게릴라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장마전선을 따라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있어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위험도 큽니다.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비로 2시간 이상 내리면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변 취약지대에 대한 점검과 보강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수리비 견적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마련이죠.
차 사고 사진을 보내면 인공지능이 예상 수리비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내년쯤엔 본격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시속 5km로 달리던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차량 수리비는 얼마나 나왔을까?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예상 수리비를 산출하는 자동차 보험 보상 서비스를 이용해봤습니다. 앱을 켜고 차량 번호를 인식한 뒤 카메라로 파손 부위를 찍어 전송하면 1분도 안 돼 자동으로 수리 견적이 나옵니다. 지난 5월부터 11개 손해보험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보험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물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사고 차량에 오염이 있으면 사고 견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10건 가운데 2건 정도는 오류가 발생하는 만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험개발원 측은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각오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인공지능 보상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보험에서도 규제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소비자 보호 3가지 축에서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을 더욱더 잘 되도록 내년쯤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차 보험 보상 서비스가 더 확대 보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런 인공지능 견적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자동문 하면 양옆에서 미닫이 문이 나왔다 들어가는 스크린 도어가 일반적입니다. 앞으로는 밀고 당겨서 여는 문인 여닫이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사람이 다가가자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스크린 도어는 일찌감치 자동문이 상용화됐지만 이처럼 밀거나 당기는 여닫이 문이 자동으로 상용화된 건 처음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로봇 제어 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에 이전해 여닫이문 자동화 사업을 도왔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장애물과의 충돌 여부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 충돌이 일어나는 영역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안정 영역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기법을 갖다가 이번 문 제어에 적용을 한 예입니다. 사람과 로봇의 협동 작업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한 충돌 감지와 대응 기술을 전용 제어기에 부착해 자동문을 만든 겁니다. 기존 스크린 도어보다 좁은 공간에서 간결하게 문을 여닫을 수 있습니다. 끼임이나 충돌 등 비상 상황을 감지해 바로 대응이 가능하고 환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잡이를 잡을 필요가 없어서 문을 여닫을 때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폭이 좁은 곳에 자동문을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가 점포나 장애인 화장실 등에 폭이 좁아서 설치하지 못하는 개소에 저희들 것이 설치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은 한국기계연구원이 자체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 개발과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공기 전염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지침 자료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HO는 이 자료에서 사람이 붐비는 혼잡한 실내 공간과 관련한 일부 발병 보고는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합창 연습을 하거나 식당이나 헬스장 등 실내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표면의 접촉과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침방울이 주요 감염 경로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는 주들에 대해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재봉쇄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지 시각 9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는 심각하게 봉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를 봉쇄해야 할지에 대해선 각 주가 다른 만큼 자신이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파우치 소장의 발언이 최대한 빨리 미국을 재개하려고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전면적 경제 봉쇄가 아니라도 모임 통제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같은 단순한 조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학교 정상화와 관련해 지침이 개정되진 않겠지만 추가 참고 문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현지 시각 9일 ABC 방송에 출연해 지침은 지침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학교를 열려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참고 문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다만 지침 개정은 아니라며 단지 학교들이 우리가 제시한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CDC 지침이 너무 엄격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비현실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고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브리핑에서 레드필드 국장은 다음 주 새로운 지침을 내놓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주 연속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만 건이 넘는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31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9만 9천 건 줄어든 것으로 감소세는 14주째 계속됐습니다. 이번 집계 결과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노동시장이 다시 악화될 거란 우려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AP와 로이터 통신은 여전히 해고가 계속되는 등 노동시장이 취약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엇갈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는 3월 넷째 주에 687만 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1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려 4,5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중국 후베이성에서 이번엔 홍수와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환시와 인접한 황강시. 강 두 개 붕괴가 우려되자 군 병력이 동원돼 급히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습니다. 제방 아래쪽 주민 10만 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황강시 황메이현에서는 폭우로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5가구를 덮쳤습니다. 새벽 4시에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7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토사에 밀려난 주택이 옆집을 들이받은 흔적도 역력합니다. 现在找出2人之后，还有8名人员依然是被埋在底下。 후베이성에서만 3천 채 이상의 집이 붕괴됐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 대피를 했고 비 피해를 입은 사람은 350만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4,500여 명의 목숨을 잃은 후베이성이 폭우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내륙 지방에서는 산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촨성과 구이저우성의 산골 마을이 주요 피해 지역입니다. 10点钟左右是有动静。 然后我们就跑出来一看是泥石流来了。 중국에서 산사태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만 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인 이곳 베이징도 며칠째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산사태에도 대비하라는
경계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탈리아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남미, 중동 등 지역에 13개 국가를 거쳐오는 방문객의 입국을 다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로베르토 스페란차 보건부 장관은 내무와 외부, 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회의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상 국가는 브라질, 칠레, 바레인, 방글라데시, 페루 등으로 입국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들 국가에 체류한 이력이 있거나 경유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이들 13개국을 오가는 직항 또는 경유 항공 노선 운항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중남미에서 4,500만 명이 새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유엔이 내다봤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간 9일 펴낸 중남미 카리브해 코로나19 영향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이 줄고 실업률이 늘면서 올해 중남미 빈곤율은 37.2%에 이를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인구 3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이 돼 총 빈곤층 인구는 2억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4월엔 중남미 빈곤율은 34.7%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위기가 깊어지면서 전망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유엔은 코로나19로 중남미 경제가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이라며 올해 중남미 국내 총생산이 9.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중남미가 팬데믹의 중심지가 됐다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끔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기억을 이야기할 때 엄마들이 깜짝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이는 특정한 종류의 기억만 대상으로 점점 기억 상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유년기 시절 기억이 사라지는 이유부터 알츠하이머 유발 원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